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 19번째 시간으로 5-2단원 자주독립국가의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한 조선의 노력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오개혁을 알아볼게요. 1894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신분제도와 과거제도를 폐지하고요. 세금을 법으로 정해서 관리들의 횡포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재혼을 허용하고 조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그 풍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갑오개혁의 의의는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을미사변이 발생을 합니다. 1895년입니다. 청일전쟁 후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자 조선은 러시아를 통해서 이를 막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누가 있었느냐?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불리해진 정세를 되돌리고자 바로 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그리고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의 강요로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단발령이라는 것은 상투를 자르라는 명령인데요. 결국 이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항쟁하는 항일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지 1년 후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아간은 러시아 공사관을 말하고요. 파천은 임금님이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입니다. 결국 이 결과 열강들이 조선의 이권을 침탈하는 것이 심화됩니다. 이권 침탈의 내용들은 뭐냐면 광산 개발권을 가져가거나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거나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 심화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자주독립의식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자주독립의식이 높아진 것은 결국 이 독립협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미국 유학 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세우는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는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만민공동회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인데, 이것을 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라든가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비난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 그런 토론회를 하면서 조선의 그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에 일조했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이 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덕수궁, 예전에는 경운궁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덕수궁이죠. 이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을 새롭게 수립하고 선포합니다. 자, 대한제국의 선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근대적 자주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광무개혁을 실시합니다.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기와 교통시설을 마련하는 데 힘썼고요.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근대식 학교를 세워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당시의 근대 문물의 수용을 보게 되면요.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해서 생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먼저 전등과 가로등이 설치됩니다. 밤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동북아시아 최초의 전등, 가로등이 바로 야경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의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신과 전화 설치를 합니다. 멀리에서도 소식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전차를 운행하면서 전봇대를 세우고 도로를 정비해서 전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를 놓게 되는데요. 이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고 새로운 도시가 발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은 이 철도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일본이 본인들의 군대와 무기를 빨리 우리나라에 파견시킬 수 있고 또 우리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빨리 빼앗아 가기 위한 일본의 침략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근대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서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의생활을 보게 되면요. 서양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군인들도 서양식 군복을 입었습니다. 식생활을 보게 되면요. 궁중에서는 커피와 홍차를 마셨고 서양식 요리와 과자도 전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숍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덕수궁에 있는 관헌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종 황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다음 사람들의 주생활, 집의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벽돌, 시멘트, 유리 등으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고요. 특히 덕수궁의 석조전, 그 다음에 명동성당이 당시에 세워진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해서 근대 교육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관립학교가 세워집니다. 정부는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세우면서 운영했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도 많이 세워지는데 특히 원산학사와 이하학당, 배제학당 등이 유명한데요. 원산학사는 항경도 주민과 지방관이 함께 세운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고요.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은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세운 대표적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대시설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방문국을 설치해서 인쇄와 출판을 위한 방문국을 설치했고요. 서양식 무기공장인 기기창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세웠습니다. 이 광해원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던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잠깐 보게 되면요. 강화도 조약의 제1항은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이 내용을 일부러 조항에 넣었는데 조선이 자주독립국이어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청나라의 간섭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연이어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10년을 준비한 끝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청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자 청에 의지해서 권력을 유지했던 명성황후는 청을 대신할 세력이 필요했었고 이때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러시아와 친교를 맺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조선으로 끌어들인 핵심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것입니다. 자, 5-2 자주독립국가의 선포,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조선 조정은 근대 국가를 세우고자 바로 이것을 실시하여 신분제도와 과거제도를 폐지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갑오년에 실시한 개혁이다. 해서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 바로 앞서서 이야기했던 을미사변 되겠고요. 독립협회는 이것을 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했는데 독립협회는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문 건립, 그리고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언하고 했습니다. 자, 고종은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기 위해서 황구단에서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주 독립국가의 선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